우리가 몰랐던 한국어의 기적. 안녕하십니까? 35년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취재해온 기자이자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수만 명의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음식이요. 안전이요. 의료 시스템이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많아진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입니다. 한글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약 1억 명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3배가 넘습니다. 세계 최대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현재 전 세계 학습자 수 기준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다음입니다. 중국어보다 높습니다. 인구 14억의 중국어보다 인구 5천만의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35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 이유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탑10. 40대 가장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두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글로 말하고 소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슴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탑10.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한글 문자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보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선들의 조합.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단 하루, 길어야 사흘이면 한글 읽기를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고 영어,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이틀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언어는 처음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 58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4개를 익히면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문자 연구기관 중 하나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로 평가했습니다. 논리성, 독창성, 과학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문자라고.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문자가 세계 석학들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입니다. 9위.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힙니다.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발음입니다. 같은 알파벳인데 단어마다 발음이 다릅니다. 리드를 과거형으로 쓰면 왜 레드로 읽어야 합니까? 스루, 도, 소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두 발음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평균 10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불규칙한 발음 체계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쓰는 대로 읽힙니다. 읽히는 대로 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마이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단어를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영어처럼 발음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 초기에 큰 성취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성취감은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한글은 그 성취감을 빠르게 줍니다. 8위. 한국 드라마가 만든 한국어 혁명입니다. 2019년 겨울, 미국 전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고 나서 영어 자막을 끄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방영되자 그 숫자는 수백만 명으로 폭발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방영 직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76% 급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노르웨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들에서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클라우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의 감정 표현이 너무 풍부해서 자막으로는 그 뉘앙스가 다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직접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계 어느 언어보다 풍부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나가고 사람들이 그 감정을 직접 느끼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위. BTS와 K-팝이 만든 언어혁명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을 기억하십니까?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전 세계가 함께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이 눈물을 흘리며 부른 노래. 그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 노래들의 가사는 영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노래들, 봄날, 불타오르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노래들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만난 20대 여성 리베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BTS의 봄날 가사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번역본을 읽었는데도 뭔가 원래 감정이 다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한국어로 가사를 읽었을 때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BTS 팬클럽 아미의 회원 수는 약 4천만 명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4천만 명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 기관도, 어떤 교육기관도 만들어내지 못한 기적입니다. 6위. 한국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카카오, 네이버, 이 이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일하고 싶다면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만난 사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도 물론 소통이 되지만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훨씬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국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가능 인재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채용 수요는 최근 5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됐습니다. 5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든 한국어 전파입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 영상의 조회수를 합산하면 수십억 회가 넘습니다. 틱톡에서 한국어 관련 해시태그는 수백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로 된 게시물은 매일 수백만 건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어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는 언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난 20대 남성 파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먹방을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먹방 유튜버가 맛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맛있다. 이 단어 하나가 저를 한국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한 사람을 한국어 학습자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4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연구할수록 더 놀라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은 만들어질 때 이미 음성학과 조음 음성학의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억이라는 자음은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입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은 현대 언어학자들이 수백 년 후에야 발견한 좋은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어학회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시스템으로 공식 평가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만난 언어학 교수 마르티네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 철학입니다. 세종대왕은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의 작품을 우리는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위.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어펙션? 어태치먼트? 아닙니다. 정은 정입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눈치. 눈치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소셜 어너스? 인터퍼서널 센시티비티? 역시 아닙니다. 눈치는 눈치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어에는 번역할 수 없는 독특한 감정 표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움.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롱잉입니다. 그런데 그리움은 롱잉보다 훨씬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난 올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감정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한국어에만 있는 단어들을 배우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제 감정의 폭을 넓혀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 습득이 아닙니다. 감정의 확장입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체계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익히고 나면 그 섬세함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한국어입니다. 2위. 한국어를 배우면 사람이 보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온 아미나 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국어 안에 한국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요? 라고 안부를 묻는지, 왜 어디 가세요?가 인사말인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정서가 담긴 그릇입니다. 한국어에는 수천 년 한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어디 가세요? 라는 인사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온 공동체 정신의 표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을 이해하면 한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외국인 방한객이 드디어 연간 3천만 명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1위. 한글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무엇이 가장 감동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배우기 쉬워서요. 드라마 때문에요. K-팝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어를 깊이 배운 사람들, 2년, 3년, 5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종대왕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 온 국민을 위해 만든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에밀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세종대왕 이야기에서 울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글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스스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요.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한글 안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쓰게 하려 할 따름이다. 불쌍히 여겨. 580년 전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만든 문자. 그 문자가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배우는 언어가 됐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이 580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언어를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한국어로 말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 사랑해요. 이 말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100세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빼앗겼던 그 시절을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던 그 시절을요.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글 학자 이윤재 선생님은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다가 순국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쳐 훈민정음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킨 이 언어를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70, 80대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때 밤에 새마을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던 그 시절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가난을 이겨낸 우리의 언어가 지금 전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4050 세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전 세계를 향해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 순간을요. 그 노래를 온 세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글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탑10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위. 단 하루면 읽을 수 있는 문자 체계. 9위. 소리나는 대로 쓰고 읽히는 과학적 구조. 8위. 한국 드라마가 만든 전 세계적 한국어 열풍. 7위. BTS와 K-팝이 이끈 언어 혁명. 6위. 한국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5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든 한국어 전파. 4위. 세계 언어학자들이 경이로워하는 한글의 과학성. 3위.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담는 언어. 2위.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1위. 한글은 사람을 사랑한 왕이 사람을 위해 만든 문자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은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부러워하는 특권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토록 과학적이고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의 주인입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글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한글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 영원하라.